동호회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지금. 공연을 떠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제대로 좀 열심히 하게 제대로 합주 들어가 보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늦을 것 같아요. 누나는 왜 안? 전 다음 주 금요일에 산부인과 들렀다가 일하고 오면 늦을 것 같아요. 이분이 바람잡이에요. 자, 산부인과? 물 들이키시고. 산부인과? 정정? 머리 만지고. 물을 자꾸 드시는. 여자분도. 아무도 안 하면 오늘 성적이 웬만큼. 딴 얘기하죠? 딴청. 뭔 일이지? 그러니까 뭐 되게 물어버리죠. 네가 물어봐라. 네가 물어봐. 누가 물어봐. 제가 물어봐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물어봐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나한테 산부인과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물어? 그것도 좀 그렇잖아. 나 없을 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하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왜 얼굴이 빨개지지? 결혼 안 했는데 산부인과 안 되니까 다들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저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아, 산부인과 의사가 남친이야. 그러면 썸 타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근데 무슨 딴 데서 만나지 왜 거기서 만나겠어? 뭐 그래서 그 속도 이상되나? 어린 나이 되겠네. 그러면 동현이 뭐 다 집어치우고 좀 축가 연습이나. 바로 임신으로 이어. 누나 오셨네요. 이러다 앨범 하나 다 하겠는데? 누구 앨범? 누나 요새 뭐 어디 몸 안 좋으신데 있으신 거 아니시죠? 가려고 지금. 산부인과 간다 그래서? 네. 왜 내가 왜 갈 것 같은데? 아이, 자꾸 혜수 씨가 사고 친 것 같다고. 제가 거기 가는 게 되게 신기한가 봐요. 아니 저희 혜진만 아니, 지금 밴드 때려치고 결혼한다 그럴까봐 걱정을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나머지 말라고 빨리 끝내고 어떻게 가야 된다며. 혹시 산부인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EBS에서 이제 나왔어요. 저희가 실험 카메라로. 까칠한 거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본것 같은데? 톡실남녀 아시네요. 요즘 많이 알아요. 네. 사람들 많이 알아요. 그냥 혼자 갔다 올 것 같아. 결혼한 여자분들끼리는 또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미혼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하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밝히고 갔다 오기에는 자, 우리가 저 짧은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나눈 불편한 시선들이 다 저기에 담겨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재밌는 게 네. 산부인과 간다는 말 하자마자 멤버들이 다 물을 물을 들이키잖아요. 당황하셔가지고. 뭘 해야 될지, 뭐 어떤 말을 꺼내야 그쵸, 될지를 예, 너무 예. 당황들 예. 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하자는 여자가 산부인과 간다는 그 한마디가 저렇게까지 파장을. 동료들에게 파장과 충격을 줄 거라고는. 저는 교복 입고도 산부인과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지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병원을 이제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들렀다가 집에 오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근데 너무 수근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진찰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속닥속닥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 어른들이 그런 말씀 안 하시, 아유, 세상 말세다. 약간 이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그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한 번. 그래서 굉장히 그럴 때 오히려 더 굴욕적이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런 시선이.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나눌 얘기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산부인과를 숨어서 가야 되는 걸까요? 산부인과에 가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굉장히 많은 파트너와 문란한 성경험을 한 여성 이렇게 보는 시선들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병원을 가는 것 자체가 네. 우리 몸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냥 알아가는 근데 과정이고 이상하게 부도덕함 막 네. 이런 거랑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남자는 해당 사항 없겠지만 사실 이런 처녀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조되기 때문에 결혼 정보 업체에서 워킹 홀리데이나 유학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굉장히 평가절하해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거래되는 아니 거죠. 왜 유학 간 게 그 자체를 성적으로 문란해졌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요즘은 그 다 학벌이 다들 좋아지면서 짧은 뭐 유학이라고 하기까지 좀 그렇지만 어학연수 같은 건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다 맞아요. 이렇게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에서 산부인과를 네. 자유롭게 가서 자유롭게 자기 성경험 얘기나 이런 거를 꺼낸다는 게 결혼한 여성도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면 더더군다나
게다가 학생이라면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궁 경부암은 원래 후진국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거의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검진만 제대로 하면은 안 걸리거든요. 근데 왜 걸리느냐? 산부인과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하는 게 뭐냐면 산부인과에 대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인터넷에 있는 그런 찌라시 정보를 보지 말고 제 책을 통해서 산부인과 지식을 습득해서 이럴 때는 꼭 병원에 가라 이런 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 준비 중이세요? 네, 제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 전문의랑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면허증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면허증은 전문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있으니까. 그 전문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책을 준비 중이신 그런 거예요? 책을 준비 중입니다. 벌써 한 좋은 가이드북이 될 수 40% 가까이 있겠네요. 썼습니다. 네. 나중에 완성되면 저희 한 권씩 그럼요. 주실 거죠? 당연히 그렇죠. 2권씩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에게 산부인과가 있다면 네. 우리 남성에겐 비뇨기과가 그렇죠. 있잖아요. 비뇨기과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성병. 성병.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비뇨기과 간다 그러면 다 성병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런 편견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는 포경수술, 그 다음에는 성병, 그 다음에는 전립선염, 전립선. 내지는 근데 비아그라. 비아그라. 이게 여성분들 산부인과 얘기했을 때 되게 가기 힘들어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남성분들도 똑같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과거에는 그냥 우스개로 야 그냥 마이씩 먹어. 그러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을 더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도 병이 있어도 비뇨기과 가는 걸 약간 가는 거를 꺼려하는군요. 되게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근데 여자도 비뇨기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비뇨기과 때 성기 중심의 그런 면은 아니고 원래 그게 소변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뭐 요로라든가 그러니까 방광염이라든지 뭐 전립선 비대증, 요실금, 그리고 요실금 그리고 요로 결석 같은 거 그런 질환 때 원래 가는 게 당연하고요. 비뇨기과 하면은 약간 남성의 생식기 쪽으로만 많이들 그런 편견이 정말 있는데 되게 웃긴 게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보통 희망, 미래, 사랑 이런 건데 비뇨기과는 파워, 맨파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저 이런 거 봤어요. 힘찬? 맨즈업 비뇨기과? 네, 그런 거요. 그런 강한, 네. 뭐 멋진, 네, 뭐 다시 일어나자 뭐 이런 네. 이런 그런 이제 혹시 비뇨기과 그럼 직접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남성분들? 저는 여성분들? 아직까지는 경험은 없습니다. 없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걸 갔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아내하고 잘 안 돼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쪽에서는 이혼의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고자라고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 제가 고자라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혼의 원인이라고 딱 얘기를 해서 제가 병원에 비뇨기과 2박 3일 입원해서 그 증명하려고? 네, 아니라는 그 걸? 테스트를 받았어요. 아니었죠? 아니었죠, 당연히. 아, 비뇨기과에서 그런 것도 하는군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죠? 벌써 10년 더 된 얘기죠. 그럼 그 뒤로는 안 가신 거예요? 뭐하러 가? 그 다음에 이혼했는데. 여자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 없나 보죠? 뭐 필요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병인데 남자들한테는 육안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성관계를 했을 때 여자한테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 자궁 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사도 남자가 맞으면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통 여자가 맞으라고 해요. 양쪽 같이 맞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려면 사실 정기검진 필요한 거죠. 네, 근데 10년 동안 안 가셨다고 하니까 사실상 성기능에 문제가 없으면은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되게 문제적이죠. 남자분들은 제일 빨리 이게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 라고 얘기 한번 하면
바로 그러면 그 병원 가라든지 야,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어라든지. 여자들은 자기가 문란한 사람으로 혹시나 오해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고 남성분들은 내가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맞아. 근데 그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성도 스스로 이거를 좀 뭔가 깨부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산부인과 이름을 그 산부인과가 아니라 여성의학과로 바꾸자는 움직임도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예.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는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게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를 계속한 거잖아요. 산자가 나을 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병원에 갔다라는 거는 내가 나으로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출발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산자만이라도 뭔가 좀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명칭도 중요하지만 늘 가까이 있어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가는 곳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분들이 많이 가는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친숙한 공간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음식도 먹듯이 자연스럽게 가서 병원도 가볼 수 있는 그런 친숙함으로 조금씩 더 다가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주장한 게 아이스크림 가게나 뭐 제과점이나 입구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 산부인과 병원이. 그래서 빵가게 가는지 산부인과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굳이 왜 모르게 가야 되나요? 아니, 지금까지 사회 편견이 저희가 너무 이 얘기를 쭉 했는데 사회 편견이 너무 많기 교수님 책 때문에. 쓰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이상한 책 쓰는 거 아닌가요? 어떤 책이신지 기대돼요. 우리나라에서 또 편견이 있는 과 하면은 이 정신 쪽 진료하는 과들도 정신과요?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런 병원들은 간판이 또 바뀌어 있어요. 뭐 정서신경과, 뭐 정서건강과. 이게 사실은 정신병원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네, 맞아요. 우리가 왜 그러니까 정말 왜 정신 나간 사람들만 가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완전히 뭐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뭐 연예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나 정신과 다닌다 이런 얘기 이제 당당하게 방송에서 많이 뭐 하시잖아요. 공황장애 치료받는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하니까. 저도 치료받았어요, 공황장애.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도 예.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막 너무 쑥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모멸감 느낄 이런 일은 이제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인식이 서서히 이제 바뀌는 것처럼 산부인과 가는 것도 조금 더 여성분들 중에 이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떳떳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도 사람들의 인식도 꽤 빨리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이름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인식의 변화에 맞아요. 도움이 줄 수 네. 있거든요. 아니, 그 개명을 왜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식 전환 네. 차원에서 그러면 까칠남녀에서 한번 장명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장명. 구력의자 아까 뭐 구력의자, 산부인과 그리고 비뇨기과까지 세 가지 명칭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대 감독부터 한번 볼까요? 짜잔. 네. 구력의자는 진료의자. 그냥 심플하게 자꾸 굴욕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진료의자.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저거 멋있다. 너무 좋다. 예. 정말 여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비뇨기과는 제2성장과. 아무래도 젊었을 때는 그 사춘기 전까지는 비뇨기과에 대해서 크게 고민이 안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좀 가야 될 일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두 번째 30 뭐 이럴 때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2성장과. 제2성장과. 교수님 다 적으셨어요? 저는 적었습니다. 구력의자. 구력은 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구력순간의자. 구력순간의자. 그리고 여성의 산부인과는 여성의 벗이 돼야 됩니다. 그 여성 벗과라고 했고요. 여성 벗과 비뇨기과는 소변의학과. 소변의학과. 더 이상한데? 소변? 가기 싫은데? 아니 우리 같은 종씨잖아. 왜 그래 자꾸. 저는 항상 편들어줬는데 진짜. 무슨 소씨예요? 저 2000이요. 됐어요, 그럼 안 해요. 달성이에요. 여기 달성이에요. 교수님 적으셨어요? 예, 구력의자는 구력의자는 배려의자로. 배려의자 좋네요. 예, 그래서 이게 점점 진화하는 거죠. 배려도 예. 좋아. 좋네요. 네. 그다음에 산부인과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아이디어를 얻어서 중간에 고쳤는데 여성의 성과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성의 성과. 계속 그리고 또 하나는 좋네요. 뭐냐면 비뇨기과도 저는 분화하자가 좋은 게 비뇨의학과하고 남성의 성과로 바꿔야 될 것 그럼 같은 게 아예 여성 의 성과 남성의 산부인과는 성. 여성이 가고 예, 비뇨기과는 왜냐면 남자가 가라. 지금 비뇨기과 얘기하다가 보니까 남성도 자신의 성과 쾌락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치 않는 성과 쾌락의 관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성을 말만 많이 하지만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섹슈얼리티 전반을 다루는 과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나름의 들었어요.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네. 성과. 자, 네. 그리고 정현희 씨. 네, 저는 구려구 의자는 For you. 예, 당신을 위한 의자다. 뭐 이렇게 그냥 하고 싶고 산부인과는? 산부인과는 여성 당당 병원. 병원. 네, 이렇게 그리고 비뇨기과. 비뇨기과는 여성 당당과. 네? 좋아. 시클리닉 그거? 시야. 쉬인데 여성분들이 가야 SHE로 되는. 쓰니까 좀 그런데. 네, 하여튼 뭐 좀 쉬 관련된 거라고 재밌네. 하셔갖고 쉬클리닉. 쉬클리닉으로. 예, 근데 쉬가 여자라서. 그러니까요. 저거 산부인과에 붙여도 되겠다. 쉬클리닉. 아니에요? 네. 시클리닉. 이거 산부인과가 괜찮네. 시클리닉이 더 좋다. 쉬클리닉. 시클리닉, 피클리닉. 유리 씨, 그래서요. 뭐든지 하나를 바꾸려면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이 돼야 그게 점점 파급력이 있잖아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본 것들 가운데서 저거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우리 병원에서 한번 이런 걸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도 어떤 작은 이 발걸음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산부인과와 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아니요, 사실 처음이에요. 미혼의 아이를 가졌을 때 올 수 있거나 성병 그럴 때 아무래도 많이 올 수 있는 곳이니까. 안녕하세요. 마지막 생리 시작한 날짜가 언제 되세요? 뭐 가렵거나 평소에 질 분비물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고요? 네, 건강한 것 같아요. 최근에 성관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성관계 한 적이 있어요? 아, 이런 질문도 있어요? 성관계가 없으신 분들은 보통 진로 검사를 안 해요. 그래서 외음부만 관찰을 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 이제 항문이나 배로 진찰을 하고, 성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남자의 성기와 접촉하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 있는 피부하고 다를 바 없이 많은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진찰을 또 어떻게 해주시는요. 해야 왜 그런 중요한 질문을 해야 질문이죠. 되는지. 자, 그러면 진찰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찰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끔. 표정가 나와. 이게 사실은 처음에 가신 분들, 뭐 늘 가는 사람들도 불편한데. 저 진짜 저 키친타올 저. 키친타올. 키친타올이요? 네, 한 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이게 이제 진찰대인데 처음 보죠? 자, 어떻게 여기 올라가야 이제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의자 처음 봐요. 그래서 이 의자가 사실 이렇게 보통 의자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네, 진찰대가, 내진대가. 네. 봐야 되는 데가 그쪽이고, 이게 충분히 벌어지지 않으면 질 속의 경부까지 관찰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세인데, 불편하더라도 이제 정확한 진찰을 위해서 한번 해보죠. 저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안심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떨려요, 저거.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성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질 속이나 자궁 경부, 아까 말씀드렸던 자궁 입구까지 봐야 돼서 이런 질경으로 검사를 하기도 해요. 저기 있네. 질경이요. 딱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 이렇게 딱딱한 철 같은 걸로 들어가서 좀 벌려줘야 안을 잘 볼 수가 있고, 사실 힘을 빼고 긴장 안 하시면 금방 끝나요. 근데 저 긴장 안 하는 게 제일 힘들죠.
너무 차갑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그래서 건? 겨울에는 저희가 좀 따뜻하게 데워서 이제 불편하시지 않게 해드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윤활 젤이나 이런 걸 조금 묻혀서 들어갈 때도 이제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한 환자당 한 마시 쓰고 바로 깨끗하게 세정하고 멸균 소독하죠. 예, 같이 쓰더라도 다 소독한 상태 쓰기 때문에 환자 간에 절대 감염의 우려는 없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편안하고 되게 진료도 잘해주셔서 제가 갖고 있던 편견도 많이 깨진 것 같고 산부인과 진료도 다른 진료와 다를 바가 없다? 꼭 필요한 진료다? 저렇게 친절하게 진료 과정이나 도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만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환자였어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진료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오늘 쩍벌려가 됐다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까칠한 톡, 까톡으로 마무리할까요? 쩍벌 원모 타임으로 하겠습니다. 네? 나를 위한 쩍벌이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일찍 올라가는 것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다. 예. 산부인과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인권의 척도입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배려한다는 것은 몸, 마음, 사회를 함께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가요, 산부인과. 좋아요. 네, 다들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까칠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레이디 제인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여름이다! 너무 좋다. 누나 내 덕에 해변가까지 이렇게 놀러 왔는데 내가 왜 네 누나지? 누나는 내가 찍었잖아요. 어떡하지? 우리가 얼마만이냐? 왜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 조심하십시오. 지금 당신은 찍히고 있습니다. 이런 건 남자분들은 다 잘 아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치마 속을 찍는 몰카라든지 전문 용어 나오는군요. 책상 밑으로 넣어서 은밀한 화장실이라든지 뭐 옆집에서 뭐 샤워하는 뭐 원격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몰카 전문가인가요? 이거 뭐야? 잠깐만. 아니, 어디를 찍은 거예요, 이거 지금? 오늘 방송 되겠어요? 아, 되게